열정과학의 열쌤입니다. 세포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세포 부분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좀 암기할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거는 좀 암기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해당 과정, 그죠?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질에서 일어났었어요. 세포질.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피로부산으로 나눠져서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C6의 포도당이 뭘로 바뀌었냐면 C 3개짜리 피로부산으로 바뀌었어요. 포도당, 네, 피로부산 이렇게 바뀌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 피로부산의 산화가 일어나고요. 산화와 함께 TCA 회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요. 기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 내막 안쪽이 기질이죠. 그러니까 외막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막이 있으면 여기가 기질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피로부산을 통해서 NADH랑 FADH, 그 다음에 두 개의 ATP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화적 인산화는 그러니까 인산화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산화적 인산화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거든요. 여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예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해당 과정에서는 이때 기질은 이제 매트릭스가 아니라 서브스트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기질에 있던 그 인산기를 이제 ATP에 붙여서 ATP를 만든다라고 했죠. 여기도 이제 나오는 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인산화가 되면 ATP가 나온다, 이 얘기는 기억나시죠? 이때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전달계 얘기했었죠. 전자를 전달하는 전자전달계와 화학적 삼투, 화학 삼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보면 전반적인 개요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서는 두 개의 ATP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들여다보면 두 개의 ATP를 투자를 하고 네 개의 ATP를 얻죠.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를 얻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두 개의 ATP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에서 많은 양의 ATP가 나오는데 28개의 ATP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 이제 32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교과서에는 28개짜리. 그러면 총 32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ATP 1몰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ATP가 ADP가 될 때 낼 수 있는 에너지가 7.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TP 한 개당 7.3kcal, 물론 이제 1몰당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32개가 있으니까 이게 대충 몇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이거를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는데, 포도당 한 1몰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686kcal 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나오죠. 그러면은 about 한 34% 정도 낸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봤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피로부산이 나오고, 이 피로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개의 ATP, 그 다음에 두 개의 NADH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 크랩스 회로라고 했는데, 크랩스 회로랑 TCA 회로랑 같은 말이에요. 예. 크랩스 회로는 이거를 이제
이 회로를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뭐 크랩스 회로 이렇게도 크랩스 사이클 이렇게도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TCA 회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의 용어로는 다 TCA 회로로 거의 통일됐고요. 그다음 뭐 시트르산 회로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시트르산 회로라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이게 산화적인 산화죠. 그래서 이 산화적인 산화적인 산화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내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수소이온의 이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막 사이를 이제 뭐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요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해당 작용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피로부산의 산화와 그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그러니까 TCA 회로랑 산화적인 산화는 반드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갖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피로부산은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로부산은 이제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피로부산을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이 회로가 TCA 회로예요. TCA 회로. 근데 그 TCA 회로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ATP가 나오고, NADH, 뭐 2라고 해도 되고, 그냥 NADH라고 해도 되죠. FADH2.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각 몇 개씩 나오냐면, 계율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2개 AT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개 NAD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FADH2는 2개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TCA 회로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피로부산 한 분자의 한 사이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로부산 여기 두 분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피로부산 한 개당으로 바꾸면 이게 ATP 하나고 그 다음에 NADH는 3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FADH도 하나만 나온다. 한 사이클 지날 때는. 얘가 이제 2사이클이고 얘가 1사이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사이클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대답을 1사이클로 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과정에서 TCA 회로 과정에서 물 분자가 원사이클당 물 분자가 이때 3개의 물 분자가 사실은 들어갑니다. 물 분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진 않고요. 절대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만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가 3분자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으니까 전체 합쳐보면 6개의 물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6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포 과정을 생각해보면 포도당을 분해할 때 6개 물 분자가 일단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6개 산소. 그러니까 산소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6개의 CO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TCA 회로에서 6개 CO2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지는 거는 12개 물 분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TCA 회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로부산의 산화 피로부산의 산화가 먼저 일어나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같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이라고 해보면, 이쪽을 내막이라고 해볼게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여기 이제 막사이 공간입니다. 막사이 공간도 이따가는 중요해요. 그럼 여기가 기질이죠, 이 안쪽이. 이 기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피로부산 한 분자를 얘기하겠습니다. 피로부산 한 분자. 자, C3.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탄소의 개수거든요. C3짜리 피로부산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만 들어옵니다. C3. 그 다음에 뭐 아세틸코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다 좀 다시,
이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옆에다 좀 그려볼게요. 필요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입니다. 이거를 좀 옮겨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쓰고요. 네. 예, 일단은 C3 필요부산이 일단 기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C2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C4 하고 여기가 C6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탄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탄소의 개수입니다. 탄소의 개수. C4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석신산, 말산, 여기 사실은 푸마르산도 있거든요. 이거 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5탄소화물, 4탄소화물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푸마르산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 그래도 한번 써보기는 하겠습니다. 써보긴 할 텐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요 과정에서 지금 이 C3가 피로부산이란 건 알아야 돼요. 피로부산 한 분자입니다. 피로부산 두 분자면은 C3가 두 개 있는 건데 지금 하나만 가지고 원 사이클을 돌릴 거니까. 그러면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은 뭐냐? 이 C2라고 생긴 게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아세틸 코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아세틸 코에예요, 맞아요. 아세틸 코에 했는데 활성 아세트산에 코에이가 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코에이는 참고로 뭐냐면 코엔자임 A란 뜻이에요. 조효소 A입니다. 조효소 뭔지 아시죠? 조효소 A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활성화된 상태로 지금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피로부산인데 C3인데 C2짜리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산이거든요. 여기 뭐 옆에 나와 있지만 시트르산이 C6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C5고 석신산이 C4고 말산 C4, 푸마르산도 C4 뭐 이렇게 되는데 옥산아세트산도 C4 이렇게 되는데 C가 뭐 N개 있는데 C가 N-1개짜리는 이것도 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산이라는 건 무슨 작용기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화원에서 뭐 배운 친구들 뭐 있겠지만 뭐 COH 이게 카르복실기 아닙니까? 이 카르복실기가 산이에요. 이게 산입니다. 산. 그러면 이걸 하나 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떼내주는 건 뭐냐? 이거를 떼낼 때, 자, 이거부터 얘기해요. 이걸 떼낼 때 어떻게 떼내냐면, 여기 있는 COO를 떼냅니다. CO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H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탈탄산, 그러니까 CO2를 이제 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탄산 효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H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탈수소 효소도 작용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탄소수가 줄어들 때 무조건 CO2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이 CO2가 나올 때 H도 나와 있는데 누가 갖고 나오냐면 바로 NAD 플러스가 수소를 갖고 NADH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걸 뭐 정확하게 말하면 NADH, H 플러스긴 한데, 그죠? 그냥 NADH라고 저는 쓸게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CO2가 나오면 무조건 NADH가 나온다. 그러면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이가 됐다는 거는 지금 이제 수소를 잃은 거 아닙니까? 수소를 잃었다. 수소를 잃으면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클, 이게 이제 TCA 회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시트르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이클을 알아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는데, TCA 회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트르산 이름이 이 시트르산이 이름이 트리 카복실 릭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가 COH가 3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트리구나, 트리. 그래서 트리
카르복실 애시드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TCA 회로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 그거를 뭐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4짜리랑 여기 C2짜리랑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6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코이는 여기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아세틸코이가 하는 역할은 이 회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아세틸코이에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시트르산이라고 했죠. 이게 시트르산이에요. 시트르산. 요건 이름을 알아야 돼. 시트르산은. 이 회로의 이름을 주어줬으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쓸게요. 시트르산이 되고 C5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 나오고 당연히 여기서도 NAD 플러스가 NADH가 돼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 C5에서 C4가 되잖아요. 석신산이 될 때도 역시 CO2가 나옵니다. 자, CO2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그냥 생략하고 그냥 NADH만 나온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색깔로 할까요? C5에서 C4 될 때 여기서 ATP가 나옵니다. 이때 ATP는 당연히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C5 그러니까 5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이 될 때 ATP가 하나 나온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CO2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그럼 CO2 3개 나왔으니까 이제 CO2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CO2는 나올 게 없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과정 옥살 아세트산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것도 빨간색으로 쓸게요. 옥살 아세트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옥살 아세트산. 이거 그냥 옥살산. 예. 뭐 그렇게 불러도 뭐 상관없는데 옥살 아세트산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옥살 아세트산. 예, 여기서 옥살 아세트산이 될 때 자,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통일할게요. NADH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때는 C4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아, 그게 좀 다른 거죠. 대부분은 NADH,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빼면 NADH 빼면은 NADH 빼면이 아니야. NADH가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여기만 안 나온다는 거. C4에서 C4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건 여기 4탄소 화합물에서 4탄소 화합물인데 요때 뭐가 나오냐면 FADH2가 나와요. 이때. 물론 FAD를 이용해서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탈수소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수소를 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석신산. 근데 여기 사실 푸마르산이 중간에 있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 사이에도 뭐 중간 물질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물 분자가 여기서 한 분자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시트르산이 될 때 사실은 한 문자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다고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 ATP가 나오는 곳에서 시트르산 만들 때 한 번 들어가고 ATP 나올 때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FADH 나올 때 H2 이렇게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 사이클 지나갈 때 이 TCA 외로 한 사이클 그러니까 인산화 여기까지는 뭐냐면 푸마르산이 아니라 피루부산의 산화죠. 피루부산의 산화되고 나머지는 이제 TCA 회로인데 이 전체 피루부산의 산화 TCA 회로 한 사이클 다 묶어서 그냥 원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원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TCA 회로만 이렇게 또 나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피루부산의 산화까지 이제 포함한 원 사이클이라고 보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분해됐을 때는 이산화탄소는 3개가 방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3개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DH가 몇 개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의 수만큼 나오고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4개의 NADH가 나왔어요. NADH2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개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개 ATP가 나왔죠. 이런 게 두 번 일어난다는 거야. 그죠? 물 분자 물론 이제 3개 들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총 6개 이산화탄소와 8개의 NADH와 2개 FADH2랑 그 다음에 2개 ATP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NAD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NAD나 FAD는 전부 다 조효소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효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왜 만드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산화탄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ADH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어디서 만들어냈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해당 작용에서도 만들어냈고 지금 TCA 회로랑 피루부산의 산화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작용에서 몇 개 만들었냐면 2개 만들었고 여기서 8개 만들었으니까 총 10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개의 FADH2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뭘 갖고 있냐면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자를 갖고 있냐면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NAD 플러스에서 H가 올 때 H가 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H2예요, 사실은. 이때 전자가 오는데 고에너지 전자가 온단 말이에요. 고에너지 전자. FAD도 마찬가지예요. FAD에도 여기 이제 H2가 올 때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오는데 이 고에너지 전자의 어떤 전자의 크기라는 거는 누가 더 크냐면 NADH 쪽이 가져간 전자가 조금 더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얘도 높긴 높은데 얘가 더 많이 높아요. 예, 얘가 많이 높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이게 TCA 회로죠. 이 TCA 회로에서 얘를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FADH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예. 뭐 어쨌든 요거랑 FADH도 공급하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공급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얘가 더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뭘 만들 거냐면 ATP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ATP 만드는 과정이 바로 산화적 인산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산화적 인산화가 되는 위치에 있는 그 막에 있는 그 단백질들을 우리가 전자 전달기라고 하고 지금 얘네들이 1,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전자 전달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 전달기 요 그림을 좀 먼저 볼 텐데 개요를 좀 여기다 개요를 좀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외막이 있고요. 외막 내막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막은 쭈글쭈글한데 그냥 이렇게 펴서 볼게요. 펴서 좀 보면 이 안에 막 사이에 막 끼어져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끼어져 있는 애들. 그 끼어져 있는 애들이 다 단백질이죠, 여러분들. 그 단백질들이 있는데 뭐 크게 그러면 이 내막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요런 애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가 얘죠, 얘. ATP 합성 요소예요.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작은 이제 복합체도 있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을 전자 전달계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 전달계가 내막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자 전달계. 전자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자 전달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토크롬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토크롬 자체가 산화효소예요. 산화효소. 산화효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이제 전달해주는 효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백질 이게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단백질들은 대부분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건 복합체로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가 이제 복합적으로 만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제 전자전달계가 사이토크롬 B가 있고요. 사이토크롬 C가 있고 순서대로 보면 사이토크롬 A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토크롬 BCA의 그 전자 친화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자 친화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셉니다.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가 A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 B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자를 누가 공급해 주냐면 NADH가 공급을 해주는 거야. NAD 플러스가 돼. 그럼 뭐 여기 수소이온 나오겠죠? 그러면 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데 이 전자들이 이동시켜주는 게 뭐냐면 철이온이에요. 근데 철이온이 3가 이온도 있고 2가 이온도 있죠, 여러분들. 철은 뭐,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전자를 받았어. 그럼 전자를 받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다 전자를 줘요. 그러면 여기다 전자를 주면 전자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도 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철이 있는 거예요. 철. 얘가 또 전자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3 플러스가 아니지 반대로 거꾸로 얘기했죠. 3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전자를 이쪽으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받아줄 애가 필요해요. 철 말고. 최종적으로 누가 받아주냐면 산소가 받아줍니다. 2분의 1 산소라고 할게요. 왜 2분의 1 산소라고 하냐면 산소 한 개가 이 전자를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랑 해가지고 H2O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최종적인 전자의 수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전기음성도는 여러분들 화원 때 배운 친구들 있겠지만 FON 이 순서로 크거든요. 폰으로. 근데 폰에서 F는 거의 이 세상에 없어요. O와 N에 비하면. 근데 O는 공기 중에 엄청 많고 N은 공기 중에 있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전자를 받을 수 없는 그냥 N2 상태, 분자 상태, 이거 3중 공유결합을 한 상태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그냥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를 받을 힘은 강하지만, 그러니까 산소가 가장 전자를 받기 좋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철보다도 산소를 더 세게 받냐? 철 이온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 전달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산소가 없으면 앞에 처음으로 가볼까요? 산소가 없으면 이게 아예 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NADH, FADH2가 전자를 주면 뭘로 바뀌냐면 FAD랑 NAD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다시 일로 가서 재사용이 돼야 돼요. 효소는 재사용되잖아요. 물론 얘네들은 조효소긴 하지만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이렇게 이 NADH, FADH2가 돼가지고 수소를 받아서 환원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산소가 없으면 전자전달기가 작동을 멈추잖아요. 그럼 이게 재사용이 안 되니까 이 회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고 회로가 안 돌아가니까 이 피로부산의 산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얘가 안 되면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냥 해당 작용까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다량의 에너지, 이건 28, 다량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시 넘어와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자 이제 다 지우고 넘겨서 그냥 보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좀 보면 자 여기 NADH가 있지 않습니까? NAD 플러스가 되면서 수소이온이 떨어졌어요. 얘가 되면서 수소이온이 떨어진 거죠. 여기다 그려놔가지고 여기다 그려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에너지 전자가 나와요. 그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쭉 이동시켜 줍니다. 아까 그 사이토크롬 복합체 이 세 개 위주로 그려놨는데 다른 짜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이토크롬 C예요, 사실은.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전자의 에너지 값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에너지 값이 떨어진다는 건 전자 에너지 값이 떨어진다는 건 전자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야. 그럼 뭐 하면서 소모를 하냐? 여기 수소 이온이 있잖아요. 얘네들 복합체가 단백질인데 막단백질이잖아요. 전자 전달계이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능동수소 막단백질이 돼요. 능동수소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펌프 배웠잖아요. 펌프가 능동수소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요거 능동 펌프 여러분들 생원에서 생각나시죠? 세포 밖은 항상 나트륨이 고농도란 말이에요. 이게 세포 밖이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펌프가 이쪽으로 자꾸 나트륨 이온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반대로 칼륨은 자꾸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이쪽이 안쪽이 고농도고 나트륨은 이쪽이 고농도.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를 이동시키는 건 펌프가 이때 ATP를 소모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ATP를 소모한다는 얘기는 ADP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ATP를 소모하지 않고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어디냐면 막사이 공간이에요. 막사이. 이게 지금 내막이라고 했죠. 그럼 이쪽이 또 막이 있는 거예요. 이 외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으로 막 사이 공간에 막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막 쌓인다. 막 쌓여. 말장난으로라도 좀 기억해 주면 더 편하죠. 막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쓰면서 여기다 막 쌓이게 했어요. 그죠? 그럼 이쪽이 고농도가 되죠. 자, 얘를 고농도로 이동시키는데 NADH를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FADH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수소이온을 한 2개 정도 내보냈다는 거지. 모식적이니까 뭐 딱 2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NADH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3개를 끌어내는 에너지를 사용했고 얘는 2개를 끊어내는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NADH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NADH가 얘가 갖고 있는 그 전자의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FADH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갖고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얘도 분해되면서 전자를 내놓는데 얘가 내놓는 전자가 더 크니까 수소 이온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고농도와 저농도. 농도 차이를 만드는 건 ATP를 소모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자 에너지를 소모해서 농도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ATP 합성 효소. ATP 신세시스 효소가 통로 역할을 해주거든요. 통로 역할. 이거 제가 물레방아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이거 저절로 가는 거죠. 이거 확산이니까. 이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물이 떨어지면 물레방아 돌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회전하듯이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해보면 이 전자 전달계가 만들어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막사이 공간하고 이 기질 사이에 농도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 농도 차이에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이 이 ATP 안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이걸 화학 삼투 이렇게 부르고 이때 ATP를 만들었으니까 인산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산화가 된 거예요? 산소가 여기서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자가 관여함으로써 인산화가 된 거예요. 그 전자는 산소가 최종적으로 받아주지만. 그죠? 그래서 이걸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에 의해서 인산화가 됐구나.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인산화가 됐다. 그래서 이걸 산화적 인산화하고 이때 많은 ATP가 만들어졌는데 2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건 뭐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염록체의 스트로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이게 전자전달기가 저기 과합성 할 때도 또 나온다 이 얘기예요. 네, 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잘 봐요. 해당 과정이 있었고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전달계 그리고 화학적 삼투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학 삼투라고 그냥 쓸게요. 자,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그냥 2개 나오고요. EATP. 자, 여기서도 EATP가 나옵니다. 얘네는 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죠. 기질 수준. 그냥 기질 수준까지만 쓸게요. 기질 수준. 자, 그리고 여기서 해당 과정에서 NADH가 2개 나왔고요. 여기 피로부산 산화와 TCA 회로에서 8개 NADH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산화적 인산화로 10개가 전달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2개의 FADH2가 나왔죠. 이것도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 가지고 몇 개를 만드냐면 28개 ATP를 만들어요. 이거를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NADH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분자당 ATP를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냐면 2.5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 몇 개냐면 10개잖아요. 그거 얼마야? 25 ATP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FADH2는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냐면 이거 한 분자가 1.5 ATP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2개 왔잖아요. 그래서 3개 ATP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합쳐서 28 ATP가 돼서 그래서 여기 28 ATP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독극물에 대한 것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독극물 그러니까 세포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저해제, 독극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산가리 들어보셨죠? 청산가리. KCN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사이아나탄소 이렇게 사이아나 칼륨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이안 화물, 그러니까 사이안 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이아나 칼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CN이 사이아나예요. 그러니까 HCN 하면 사이아나 수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칼륨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청산가리예요. 엄청난 독극물이죠. 청산가리도 그렇고 일산화탄소도 그런데 얘네들이 세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자 전달 과정에서 산소가 마지막에 전자를 받잖아요. 이거 못 받게 하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그럼 전자 전달기가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일산화탄소나 청산가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식간에 ATP를 많이 만들어내는 전자전달계를 마비시켜버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못 만들어내게 되니까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무슨 뭐 다이어트제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DMP라는 게 있어요. 다이니트로페놀 해가지고 다이니트로페놀 해가지고 뭐 이게 그 다이어트 약으로 뭐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이 금지됐죠.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으로 이제 고농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전자전달기가 퍼내서 근데 기껏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바로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 막을 갖다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죠. 이거를 여길 통과해야 되는데 여길 그냥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기껏 고농도가 됐던 게 점점 농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게 잘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그 독극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얘기했고, 아까 뭐 다시 한번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기질이 뭐예요? 기질이란 거는, 세포호흡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붙여서 분해해서 간단하게 쓰면은 뭐 6개, 물론 이제 물 분자 들어가지만 이산화탄소랑 물로 나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포도당이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영양소, 주 영양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있는 걸 탄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단지. 그럼 얘는 뭐 그람당 4kcal를 내고, 뭐 단백질도 그 정도 되고, 지방은 9kcal를 낸다, 그람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단지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세포호흡에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그림 보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탄수화물의 해당 작용을 거치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다음에 피르부산의 산화, 그죠? 그리고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해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을 나누면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리세롤은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쭉 같이 가는 거예요.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서 얘도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방산일 경우에는 아세틸코이가 돼서 이 지방산이 그런 다음에 TCA 회로 뭐 거쳐서 이렇게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단백질은 좀 특이한 게 단백질은 CHO S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지금 탄수화물은 CHO로 되어 있고 지방도 CHO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은 CHO로 된 물질들한테는 뭐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단백질은 질소가 있기 때문에 질소를 반드시 황이 있으면 황도 떼내야 돼요. 이걸 떼내고 나서 이게 기질로 사용이 됩니다. 얘네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미노기를 떼주는 거예요. 예. 탈아미노를 해주는 거죠. 이걸 떼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서, 또는 아세틸코이, 또는 TCA 회로로 들어가서, 뭐 중간산물로 작용해서,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단백질이나 지방도 우리 몸에서 충분히 연소될 수 있는데, 왜 탄수화물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탄수화물은 해당 작용이 들어가면 바로 ATP가 해당 작용부터 나옵니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 굳이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에너지는 못 쓰는 거잖아요. 지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얘도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 전에 나왔던 해당 작용에서 나왔던 건 못 쓰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온전히 거의 다 끄집어낼 수 있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온전히 다 끄집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쓰는 게 해당 작용, 뭐 TCA로 산화적 인산 이렇게 차곡차곡 에너지가 쭉쭉쭉 나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호흡률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RQ 뭐 이렇게 불러요. 쿼션트인가요? 네. 이렇게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니까. 그래서 이거 호흡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호흡률은 이런 거죠. 호흡할 때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붙여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기질이 이제 이거 대신에 뭐 단백질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지방을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어쨌든 얘를 투자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흡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집어넣은 산소의 그러니까 소비된 산소, 소비된 산소의 양 부피로 하죠. 그런 다음에 생성된 CO2의 부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6개를 써서 6개를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탄수화물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6개 넣어서 6개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얼마냐면 0.7 정도 되고, 단백질은 0.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뭐 실험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KOH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KOH 이용해서 뭐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건, 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 여기다 이제 콩을 넣어요, 콩을 넣고, 싹튼 콩이죠. 네, 싹튼 콩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막은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계가 아니라, 그, 피펫에 이렇게 피펫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여기다가 이제 그 잉크방울을 넣는 거죠. 잉크방울. 그러면 이 잉크방울이 처음에 기준점에 있다가 얘가 뭐 이동할 수 있잖아요. 기준점 너무 앞에다 했나요? 기준점을 좀 뭐 이 정도에다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서는 여기다 이제 좀 뭐죠? 하나는 KOH를 넣고 하나는 KOH 적신 뭐 거름종 이런 걸 넣고 여기는 증류수를 넣어요. 증류수. 이제 물론 이제 싹튼 콩을 같은 그 종류의 싹튼 콩을 같은 양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KOH는 뭘 하는 거냐면 CO2를 모두 흡수해요. 흡수. 그러면 CO2가 만약에 발생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CO2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이제 그 잉크가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O2를 흡수한 만큼 잉크는 이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봤더니 얘가 뭐 기준점을 여기로 삼았는데 잉크가 여기서 뭐 한 이만큼 왔어요. 예, 여기를 뭐 여기 길이, 뭐, 부피를 이제 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길이를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할까? 100만큼 왔어. 100만큼 왔는데, 여기는 증류수를 넣기 때문에, 이거 발생한 양하고 흡수한 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 요만큼 움직였어. 요만큼. 그래서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O2 흡수량이 CO2 발생량보다는 조금 많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뭐 30? 이렇게 해볼까요? 30? 그러면 여기 소비된 O2의 양을 100으로 보는 거예요. 100.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건 똑같이 100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얘가 30이 더 크다는 얘기가 얘가 70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은 100 빼기 30을 하면 이게 생성된 CO2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70이니까 0.7이니까 이 콩은 주로 지방을 기질로 사용했다. 호흡 기질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